안녕하십니까. 오늘 김기문의 시사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공직선거제도 중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과거부터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었고 현재도 200인 이상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가 253명, 비례대표가 47명 이렇게 돼 있고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정일은 2024년 4월 11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29일이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 임기 만료일 이후 50일 임기 만료일 기준으로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선거일이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선거 사례를 보면은 선거 일자가 가지고도 다툼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뭐 선거일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사주를 봐가지고 자기가 유리한 날에 사주를 본다든가 자기가 유리한 날에 뭐 어디 경선이라든가 연설을 하러 간다든가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300인인데 선거구 조정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미 2023년 4월 10일에 선거구가 획정이 되었어야 합니다만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이라든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민의 참정권에 대해서도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입후보하려고 하는 그 예정자들에 대해서도 내가 어디에 출마를 하게 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선거구 개편을 해야 되겠다, 대선거구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사를 내비쳐 가지고 국회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원위원회까지 개최가 된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여러 가지 주요한 골자를 보면 뭐 대선거구제라고 하는 얘기는 거의 없었고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아니면 소선거구제에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는 방법, 또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개방형으로 해서 이름을 뭐 특정하게 뭐 몇 명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나열식으로 해서 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까지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거제도가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주는 제도임에도 지금 커다란 진전도 없고 난장판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가 추정을 해보건데 현재 서울, 인천, 서울, 인천 여기하고 경기도까지 수도권이라고 해서 인구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현재 지역구의 절반이 말 그대로 수도권에서 선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서울은 면적이 적지만 경기도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국토의 한 15분의 1 가까이 정도 될 정도로 극히 좁은 면적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표하는 유권 국회의원의 절반을 뽑게 된다. 이거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지역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지역 특성을 반영을 해서 지역의 면적을 선거구 획정에 고려하는 방안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국회에서 그런 얘기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수도권의 50%가 편향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과 같이 인구수만으로 국가의 선거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특정 지역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51%를 갖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주식회사 같으면 51%가 말 그대로 경영권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고 51%가 되면은 다수다표제가 아니고 절대다수대표제라고 하더라도 당선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51% 정도에 되는 수치로 당선이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대통령 선거에서만큼은 여러 명이 투표하는 관계로 절대 다수대표제는 아니고 다수투표를 얻은 사람에 대해서 다수투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연장자로 한다. 이런 것이 지금도 그대로 준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헌법 개정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헌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꿀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지역 면적을 고려한 그런 투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서울과 같은, 서울이 한 40여 석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과 같이 특정한 좁은 면적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요 정도 중에서는 되게 광역시는 지금 부분적으로 농어촌 시군 지역이 흡수 통합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있는 데는 조금 지역구의 특성이 일반 농촌 지역하고 유사한 특성이 있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 단지 몇 개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만이라도 중선거구제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3명 5명, 많으면 5명, 이 정도 투표를 선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정수를 줄여서 그걸 비례대표로 옮기면은 비례대표도 늘어나고 그 비례대표를 인구 소멸 지역으로 우려가 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아직 발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발족이 이제 법률 개정이 됐고 시행일만 남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치도가 되었지만은 뭐 법률상의 그런 권한이 적다 해가지고 뭐 법률 개정도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최소한 전북특별자치도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특례를 두어서 권역 기준에서 좀 배제를 하고 나머지는 뭐 충청권 뭐 아니면 충청권 뭐 그 외에 이제 경상도 쪽에 묶어서 이렇게 권역별 비례대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의 국민의사를 반영하고 말 그대로 전북이라든가 강원도 또한 제주도는 어차피 이제 권역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할 것 같으면은
농촌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지역의 이해, 또한 급격히 인구가 집중돼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은 이런 대도시권들이 이해를 상호 조화할 수 있는 그러한 선거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난 선거, 지지난 선거 이런 때처럼 물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명 날치기 선거로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선거 직전 얼마 채 두세 달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선거구가 개편이 돼서 출마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느 선거구에 출마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의 관할구역이 어느 지역까지인지도 몰라서 남의 지역구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상이거든요. 그럼에도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러한 선거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최소한 대선거구제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대선거구제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인구 많은, 예를 들어서 충청이다 그러면은 특정 시군에서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다 나와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농촌이나 이런 시골 인구 감소 지역이 이해를 대변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가 10명, 5명 있는 데서 대선거구제를 하면은 인구 많은 시군에서 싹쓸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그러한 선거제도가 있다고 하면 이건 독재국가 선거제도하고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이고자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